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사주 팔자가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모두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91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사주 팔자로 태어났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빈천하게, 즉 빈하고 가난하고 천하게 살며 어떤 사람은 부귀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빈천한 사람들이 부귀를 누리는 쪽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둘째는 주변에 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덕을 많이 베풀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셋째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넷째는 법과 도덕을 잘 지키고 따라야 된다. 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미 부와 귀를, 명예와 권세, 이런 걸 누리고 있는 분들은 그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귀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네 가지가 역시 또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팔자로 같은 팔자임에도 그 해석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 이 사주는 좋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나쁜 사주입니다. 이게 철학관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는 말씀을 그런 관점에 대해서 한번 왜 그런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에는 그런 일이 비교적 적어요. A라는 병원에서 맹장이다. 그러면 B나 CT에서도 맹장이라고 이야기할 확률이 98%, 9%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석하게도 이 명리학계는 그렇지 못합니다. 한쪽에는 좋다고 그러고 다른 쪽에서는 나쁘다고 그러고 심지어 이쪽 그렇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라고 해서 가봤더니 당떨어지 절벽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적천수 난강만 자평진전이 명리의 3대 서적입니다. 이게 적천수 하나만 해도 이게 커다란 산맥에 해당해요. 태백산맥이다 그러면 태백산맥에 수많은 예와 봉우리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A라는 봉우리에 입각해서 사주를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B라는 봉우리에 입각해서 사주를 해석하고 그러기 때문에 각각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 사주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책들이 그 책들 간에 상호, 모순, 상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심지어 동일한 접근 방법인 그 적천수의 입각에서 어프로치 메소드를 하는 경우에도 또 해석의 결과값이 천차만별이에요. 또한 적천수를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한테 배운 제자들, 같은 선생님한테 배웠어도 그 제자들이 사주를 해석한 그 결과값은 또 천차만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무지개를 보면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빨주노초 파란보가 이산적이지 않고 스펙트럼으로 쭉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가리키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7가지를 이산적으로 끊어서 가리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배울 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일곱 가지에 대해서 각각 가중치를 달리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무지개를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 빨강, 어디서 어디까지 주황, 그 구분이 없습니다.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당할 때 선생님이 얘기 안 해준 부분이에요.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강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거에 터잡아서 사주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벌어지냐면요. 아, 선생님, 제가 집을 사는 게 좋겠습니까? 뭐, 아니면은 다른 직장에서 영입제의가 왔는데 이직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 진로를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아이 사주상 좋겠습니까? 이런 물어볼 때가 많거든요. 어떤 선생님은 예, 동쪽이 좋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뭐 서쪽이 좋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 저의 경우는 투자 상담 같은 경우 할 때, 예, 상가를 사셔서 3년 이내에 팔아야 됩니다. 3년 후부터는 에, 재물이 손실되는 운이기 때문에 사시면 3년 이내에 파는 게 좋습니다. 라고 했더니요. 그분이 청담동에서 120억에 사서 한 2년 못 돼가지고 다시 180억에 팔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요. 노란색은 평균이 한 75점 정도 되고, 하얀색은 55점이네요. 그래서 똑같은 사주를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사주가 좋은 사주올시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약간 좋은 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릅니다. 예, 심지어 좋게 방향 제시를 하는 건 뭐 더 말할 필요 없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잘못 가르쳐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좋다고 해서 갔더니, 이익을 볼 것 같아서 투자하세요 했는데, 손해만 보는 경우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 경우가 좋다고 해서 갔더니 낭떠러지인 경우있죠. 예, 저의 경험인데요. 제가 2016년에 촛불 집회 당시죠. 문재인 씨 사주를 구해가지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주가 문재인 씨 사주 맞습니다. 이 양반이 내년에 대선에 나올 것 같은데 대통령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요. 된다는 분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 혼자만 된다고 했거든요. 그분들 중에는 사주 명리지, 풍수지리 책을 다 합쳐서 20몇 권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역학 사전까지 쓰신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청담동에서 유명하다고 학생들을 많이 가리키신다고 하는 분도 계셨고요. 이처럼 동일한 팔자를 같은 팔자인데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고 해석하는 방법이 동일하다고 그래도 같은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그래도 그 배운 수강자 사람에 따라서 또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명리학계라는 동네가 어차피 복불복이다. 그러니 사주 용어 몇 개만 알아가지고 사주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는 그런 경우를 혹세무민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용어 몇 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걸 저 양반이
많이 모르는 사람이다, 실력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구분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 사례 같은 경우 보면요. 몇 년 전에 제 선배가 아들과 예비 며느리 자리 궁합을 보러 왔어요. 제가 보니까 여자분 사주가 안 좋아서 반드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 절대 결혼시키면 안 됩니다. 3년도 못 돼서 이혼할 것이요. 얘기했더니요. 이 양반이 저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 다른 철학과 5군데를 더 갔대요. 그래서 4군데에서는 궁합이 아주 좋노라고 얘기했고 한 군데는 보통이다. 그래서 결혼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년 조금 넘어서 이혼을 했다고. 그때 자네 얘기를 안 들어서 참 후회막급하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많은 이론들을 조화롭고 합리적으로 해석을 1차적으로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주역에 입각해가지고 이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씨 당선 예측한 거, 그런 경우가 이제 제가 다른 선생님들보다 저는 주역이라는 무기가 하나 더 있었던 셈이죠. 주역의 입각에서 사주를 상담하면요. 이 혹세무민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 왜 그러냐면요. 주역이 추구하는 것이 화순어 도덕, 도덕의 순 따르고 조화롭게 하고 리어의 의에 의해서 다스린다는 거죠. 나를 다스리고 상대를 다스리고 그러면서 국리진성 사물의 이치를 공부해서 인간의 본성, 천성에 도달한다는 거죠. 이게 그 천성이라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불교에서는 공적영지 또 뭐 진공묘요 그런 개념입니다. 거기에 도달해서 이지어명, 천명에 도달하고자 하는 게 주역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세무민할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이게 도덕적으로 옳지 않는 일에 대해서 주역점을 치면은 100%안 맞습니다. 예컨대 내가 오늘 저녁에 도둑질을 갈 건데 많이 훔칠 수 있을까요? 적게 훔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주역점을 쳤다. 그래서 주역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요. 100%안 맞아요. 100%.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빨강색으로 사주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흰색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게 검정색이라고 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안 좋은 사주라는 거죠. 안 좋은 사주. 이쪽으로 갈수록 좋은 사주죠.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면 사주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렵죠. 이걸 구분하기가. 누가 실력이 있고 누가 제대로 된 선생님인지 알기를.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주 이론과 주역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제 사주리 TV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사주, 본인 사주는 본인이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영상 강의를 올릴 생각입니다. 사주뿐만 아니라 주역에 대해서도요. 네, 제가 2020년에 작년 대통령 선거 그걸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사주와 주역으로 했어요. 2020년에는 윤석열 씨가 아, 검찰총장이 했던 시절입니다. 이게 윤석열 씨 사주고요. 이게 이재명 씨 사주인데
둘이 사주상으로는 관운이 너무 두 분이 좋아가지고 누가 대선에 될지 막상막하예요. 용상박이에요. 누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관운이 좋아요. 그런데 이 사주를 주역으로 옮겨놓고 보니까 주역으로 옮겨놓고 보니까 주역 윤석열 씨 주역은 화천대유라 이게 하늘 위에 태양이 빵 떠 있는 꼴이에요. 그래서 대유 큰 대자거든요. 크게 갖는다는 거예요. 크게 가지려면은 본인은 하나도 안 가져야 크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삼라만상 모든 것을 비춰주듯이 그 화천대유계의 상유를 얻었는데 그걸 보니 자천우지 여기 스스로 자자가 영어로 from입니다. 뭐뭐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어서 기라고 무분리 분리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참 좋게 나왔죠. 이재명 씨 거를 주역으로 바뀌어놓고 보니까 질의 복이에요. 복, 다시 광복 할 때, 다시 시작한다. 다시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효를 얻었는데, 효사를 보니까 중행독복, 중도를 향해서 잘 가다가, 이게 상황과 때에 맞춰서 잘 처신해 가다가, 홀로도 부활을, 혼자만 소생한다. 혼자만 부활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천오지 하늘로부터의 도움이 있어서 길하고 불리함이 하나도 없다는 양반과 중행독보 혼자만 소생한다는 사람하고 대선을 붙으면 누가 이길지는 자명한 거죠. 그래서 제가 2020년에 이걸 제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주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주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되고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